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OKEX 리더보드 트레이더 평균 롱 숏 포지션 보유 비율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26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평균 비트코인 롱 포지션 보유 비율은 26.36%, 숏은 13.67%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에 급하락한 후에도 여전히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지난 암호화폐 가격의 폭락 이후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56.87% 감소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 토큰게이저죠. 토큰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26일 19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8,440.82달러로 시가총액은 1,512억 1,511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56.87% 감소한 9억 6,8,64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56%가 감소한 거면 패닉셀을 한 투자자분들께서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락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번 암호화폐 하락을 두고 벡트의 실망 매물이니 해실레이트의 급감이니 세력들의 장난이니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 리가 비트코인 폭락에 S&P 500의 영향을 지적했는데요. 네, 25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에 대해 분석가인 탐 리가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의 상관관계를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늘 비트코인의 상승만을 주장하던 탐 리가 이번엔 평소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이전 12일 트윗에도 탐 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주식시장의 결정적인 브레이크 아웃이 필요하다 지적을 했고, 비트코인이 거시적 정세가 불안하다며 비트코인 고통지수가 현재 66에서 50으로 떨어진 것이 이를 알려준다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비트코인 상승장을 나타낸 시기는 S&P 500 지수가 연 15% 이상 올랐을 때라고 전했는데, 네, 이토로의 시장 분석가죠. 마틴 그리스펀 같은 경우도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의 일정한 공통점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과 S&P 500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현재 적지 않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판테라캐피탈은 지난달 발표한 문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자산 클래스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없고 비트코인 가격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관계에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S&P 500이라는 것은 500개의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전통적인 시장과 관계 없다는 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생각인데, 관계가 없어야지만 해지 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생기는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시장과의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애널리스트도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7,000달러대 진입 시 이더리움과 리플 등 알트코인의 20%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 25일 8,000달러 선까지 추락하는 낙대한 손실을 입은 후에 반등의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네, 매수 세력이 방관하고 있는 반면 매도 세력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분위기죠. 네, 26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26일 오후 1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BTC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02% 하락한 8,426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날 비트코인이 붕괴되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죠. 네, 이날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탑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 하락한 169달러. 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가격은 175달러와 185달러 수준에서 상향 추세 전환을 막는 많은 장애물의 직면에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날 연중 최고치까지 하락한 시총 3위 암호화폐죠. XRP 같은 경우는 1.38% 반등을 했는데, 하지만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MACD, 즉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수와 RSI, 상대 강도 지수 등 리플의 주요 기술 지표들이 여전히 강하게 부정적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시가총액 10위인 암호화폐 스텔라 루멘은 코인베이스 지원 이슈에 5%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각각 크게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위터의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시 레이건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붕괴 이후 더 많은 매도를 압력을 받아왔다며 앞서 똑같이 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이 7,000달러 아래로 하락한다면 알트코인의 대규모 폭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였는데 정말로 7,000달러가 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7,000달러로 이제 떨어지면 대규모 패닉셀 그동안 2년 넘게 버티던 투자자 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패닉셀 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그러한 가격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에 하나 7,000달러로 떨어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금 위기가 찾아오고 장기 하락의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 및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8% 하락, 그리고 이더리움은 0.01% 사실상 횡보죠. 리플 XRP 등 시가총액 5위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10위인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앞선 기사와 마찬가지로 한 7.38% 상승한 71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8.4%로 어제 대비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리브라를 언급한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이 리브라 신중할 뿐이다, 반대하진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마이클 디아시 아일랜드 재무부 국무장관이 세이프트가 주최한 시보스포 2019 포럼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반대하진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지만 각국 정부 및 통화 규제 당국의 거센 반대를 극복해내야 한다면서 리브라 정부 규제 당국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시점들이 지금 많이 갈리고 있는 현 상황인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리브라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조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가 리브라 세계에 발전시킬 중요 프로젝트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죠.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세계를 발전시킬 잠재력을 갖춘 중요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라면서 효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리브라에 대한 현재 반발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다 언급을 했네요. 네, 코인베이스의 CEO 또한 리브라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네, 이렇게 리브라에 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기관들과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게 보는 기관들도 있겠죠.
네, 리플의 제품 총괄 이제 크레이그 드윗이 네, 리브라의 암호화폐로서의 합법성에 대해 묻는 트위터 게시물에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즉 리브라는 사실상 페이스북 상에서 법정화폐 계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리브라는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포장된 현금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이제 리브라에 관해서 좋지 않은 발언들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번 같은 경우는 리플의 CEO죠. 빵영이 리브라가 1대1로 미국 달러와 연동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 그럴 거면 뭐하러 리브라를 만드냐, 차라리 USDT를 가져다 써라 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사실 빵영의 말도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주권 통화에 욕심이 없고 리브라를 화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꾸준히 주장하는 대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인프라만 구축 후 테더를 가져다가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과연 리브라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중국 은행의 부총재는 이제 리브라 통화 바스켓 내 위완화 제외는 결코 중국에 있어서 나쁜 일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중국은행의 왕융리 부총재가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은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라는 현지 미디어 칼럼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통화 바스켓의 위완화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중국 입장에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진단을 했네요. 네, 그는 이날 만약 한 국가가 리브라를 받아들인 후 적절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만약 한 국가의 화폐가 대량으로 리브라와 교환되어 유통된다면 이로 인해 자국의 화폐 정책과 외환 보유고에 큰 충격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외로 달러가 받게 될 충격이 가장 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의 출시가 달러의 패권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리브라 바스켓에 포함되지 않는 화폐들이 소외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중소국가의 화폐는 사라질 수도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알다시피 이제 SDR 통화 바스켓, 즉 IMF의 특별 인출권 주요국 통화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 바스켓 내 미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IMF에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이 SDR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글로벌 화폐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데 오로지 일종의 준비 자산 정도로 묶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SDR이 미 달러의 대체제가 되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리브라의 통화 바스켓 출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에서 위완화가 리브라 바스켓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진단을 한 것인데, 앞서 리브라는 구성 통화 바스켓에 위완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밝힌 바 있었죠. 네, 과연 리브라 통화가 이제 통화 바스켓 내에서 위완화를 제외한 것이 중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갈지 부정적인 영향이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리브라와 이제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코인니스에 오늘도 한번 언급이 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리플 고객사에 정식 합류됐다는 주장이 이제 나왔었죠. 네, 리플의 주요 커뮤니티 구성원 트위터 계정인 XRP 리서치 센터가 사가 시바이가 이제 사가 시바이라고 합니다. 네, 욕한 거 아니고요. 네, 이 닉네임인 거 여기 리플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 지역 규제 총괄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최근 리플 보고서를 인용해서 한국 대표은행 중 하나 신한은행이죠. 리플의 주요 고객사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한국 2대 은행 신한은행과 5대 은행, 우리은행을 고객사로 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리플 도입을 시도해온 것은 사실인데 신한은행이 정식적으로 리플의 고객사가 됐음을 이렇게 의미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리플 설명회의 자료를 통해서 신한은행이 정식적으로 리플의 고객사가 됐음을 확인됐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신한은행도 나오고요. 뭐 여기 AK뱅크,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뭐 산단테르, 인스타램 등등 네, 많이 보던 네, 이런 기업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언급되어서 가져왔고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동의 푸자이라 투자 회사가 리플렛에 가입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리플렛에 새로운 회원이 포함된 것이죠. 이론에서 더욱더 효율적인 국제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푸자이라 측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리플의 X 커런트를 쓸지 X 레피드를 쓰게 될지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 리플의 파트너십 소식이 일주일에 2개에서 3개씩 나오는 것을 보면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XRP 가격 참 암담한 수준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매일같이 쌓이는 호재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XRP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리플사의 사업은 나날이 확장을 해가고 있네요.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있긴 할까? 암호화폐 거래소 지급 준비율은 시한폭탄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안전할까요? 그리고 맡겨둔 돈과 암호화폐는 전부 잘 보관되고 있을까요? 네, 거래소는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돈과 암호화폐를 지니고 있어야 하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예탁금은 거래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법적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한 변호사는 판결 선례로 보아 예탁금을 거래소 지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는 또 거래소가 예탁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는 경우도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부 감사 대상이 되어서야 공개되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얼마나 잘 고객의 예탁금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3자의 감사를 받아서 지급 준비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빗썸과 업비트 이렇게 단 두 곳이라고 합니다. 네, 빗썸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암호화폐 보유량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구체적인 보유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 계좌의 암호화폐 수량보다 회사가 보관하는 암호화폐 수량이 더 많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성도 이현 회계법인이 보유 암호화폐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빗썸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보유량 감사 보고서 작성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유량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 선을 이렇게 그었었는데요. 네, 업비트는 1년에 4번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업비트는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대비 원화 환산 금액 기준 약 103.64%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밝혔는데 이 실사는 서율 회계법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4대 거래소 중 다른 두 곳인 코인원과 코빗은 매년 한번 나오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지급률에 대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고 지급 준비율이 항상 100%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는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욱이 스스로 지급 준비율 또한 밝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자산이 120억 이상 그리고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이 되면 외부 감상이 되게 되는데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기업 감사 대상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데 또한 몇 년 내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고객이 맡긴 재산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시장에선 일부 거래소가 고객의 위탁금으로 신사업을 추진했다가 돈을 잃었다는 무슨 어처구니도 없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지적을 했는데 거래소 대표 임원과 대표가 이제 고객 위탁금에 손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이하비트의 대표 이 거래소도 처음 보네요. 네, 이하비트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이하비트의 대표가 이제 고객 예탁금 329억 원, 비트코인 14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빗썸과 코빗 등 이제 국내 유명 거래소의 시세창을 마치 자사의 거래 현황인 것처럼 꾸며 회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기죠.
네, 국내에는 이제 현재 70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네, 이름도 모를 거래소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중 단 몇 개의 거래소만이 최소한의 지급 준비율을 공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본금이 매우 적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형 거래소가 고객의 위탁금을 임의로 사용할 여지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내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 고팍스의 운영사는 스트리미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미의 2018년 감사 보고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2018년 거래 내용 및 평가에선 이슈가 없었는데 2017년 기말자산 평가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네, 2017년 당시 스트리미는 고팍스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를 관리할 충분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발을 맡고 있는 한 담당자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 규모가 크지 않거나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회사 내에서 고객 재산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담당자가 없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현재 중소형 거래소가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인하기 확인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메이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 또한 직접 암호화폐를 들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 기사에도 나온 바와 같이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보통 이런 거래소에 누가 거래를 하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미 없는 거래소 오픈 홍보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 비트코인 할인이나 이더리움 할인 이벤트를 내세운 작은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네, 실제로 할인을 하고 여기 나온 지급 준비율이 완벽하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진짜 들고 있는지 이 거래소가 진짜 안 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없다라고 무방한데요. 네, 가장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은 일단 메이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관의 최고봉은 콜드 월렛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저스틴 선에 관한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오찬 곧 재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트론의 창업자 겸 CEO죠. 저스틴 선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자 억만장자 워렌 버핏과의 자선 경매 오찬 일정을 곧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저스틴 선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선은 버크셔 해서웨이 CEO 팀과 일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곧 일정이 잡히게 되면 모든 손님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55억 원, 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으로 5찬에 낙찰이 되었었죠. 네, 간만에 저스틴 선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워렌 버핏과의 5찬을 곧 재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루 빨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이벤트인데 몸 좀 아픈 거 가지고 미룬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네, 자금도 충분히 된 상태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이고 치료받고 본인이 그렇게까지 힘들다면 옆 사람에게 대신해서 같이 이제 동석한 다음에 옆 사람에게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아플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픈 와중에도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럴 만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까지 입으로 홍보하고 암호화폐 업계까지 들먹이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일단 오찬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기를 바라고 예전에 추첨을 통해서 워렌 버핏 오찬에 한 명을 데려가겠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 없는 일은 그냥 허언증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벤트인데 추첨으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정신 똑바로 잡고 오찬 다시 잡길 바랍니다.
네,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에 경품 행사를 가장한 사기꾼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선물 플랫폼 벡트저 공식 출시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사기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벡트런치닷컴이라는 이름으로 벡트의 미디움 블로그 사이트를 가장한 사기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경품을 준다 참여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 웹사이트는 고객들로 하여금 벡트 플랫폼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5000BTC와 10,000 이더리움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벡트의 출시를 기념하고자 한다. BTC와 이더리움 사용자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5BTC나 100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추가로 100%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이트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5000BTC 중 4125BTC만 남았다며 사람들에게 빨리 입금해 경품을 받아가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사기꾼들이 이제 관심을 이렇게 끌 정도로 벡트의 출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크게 이제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 지지부진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사기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도 지금 JVCEA 즉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가장한 유사 웹사이트 존재가 또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해당 사이트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일본과는 관계없고 사이트 내용의 진위 여부 및 보안은 확인할 수 없다며 회원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네요. 네, 카카오의 클레이가 업비트 인리에 상장을 했습니다. 첫날 20%대나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업비트의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매일경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암호화폐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밝혔는데요. 네,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의심 패턴의 입출금이 발생한 경우 출금 지연과 출금 정지의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의심 패턴의 입출금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정 대여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연루된 원화 및 암호화폐 입출금 행위와 유사한 패턴을 가리키는데 출금 지연으로 판단되는 출금 요청에 대해서는 출금 요청 시각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되고 24시간 이내에 직접 출금이 취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이제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이버에도 뜨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가 인증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신분증의 모바일화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불법 운전 문제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여기 부제를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성인 인증하고 맥주 산다 네, 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눈을 끄는 안건은 이동통신 3사, SK, KT, LG, U+가 각각 제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이들 3사가 제공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의 패스 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운전면허 자격 확인과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기존에는 플라스틱 실물 면허증 대신 모바일 형태로 증명 인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제 명확한 규정 근거가 없었는데요. 네,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와 원활한 연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이 서비스가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기영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암호화하고 통신 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가 면허증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이용 시 이제 위변조 가능성도 해소할 수 있다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생활 곳곳에 실질적인 기능으로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이제는 혁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태국 재무부 또한 지금 블록체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현지 온라인 미디어 네이션 타일랜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우타마 사와 나야나, 네, 이름도 힘드네요. 나야나, 네, 나야나가 이제 재무부 장관인데, 이 재무부 산하 정부 부처들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처 내 시스템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죠. 찰스 호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전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이나 내일 카르다노 네트워킹 테스트넷이 출시될 것 같다. 모두들 수고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에이다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전날보다 15포인트인데 3포인트 하락한 11을 기록했습니다. 더욱더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극단적 공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인데요. 네, 10이면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참 암호화폐 시장 지금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네, 하루빨리 반등이, 재차 반등이 와서 암호화폐의 대상승장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